자, 예제 14.10. 자, 반응 좌표가 주어져 있고, 이때 속도 상수가 작은 것부터 큰 순으로 정렬하시오. 자, 속도 상수가 크다. 상수가 크다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바로 반응 속도가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 말은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빈도인자 A 값이 나왔네. 그 말은 바로 아레니우스식을 이용하라. 자, 속도 상수 K는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A per RT가 되겠고, 자, 위에서 정의한 것과 동일합니다. 자, 2A가 크면 속도 상수 K는 감소하고, 온도 T가 증가하면 속도 상수 K도 증가하더라.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바로 뭐다? 활성화 에너지를 비교하면 되겠더라. 자, 그러면 EA는, 자, 1번은 15kJ per mol, 2번은 25kJ per mol, 3번은 20kJ per mol이네요. 자, 그러면 EA와 그 다음에 속도 상수는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했다. 한 번 더 기억합시다. 그럼 이것을, 자,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반대지. 이번에는 큰 순서부터 작은 순서로. 자, 그러면 2번, 그 다음에 3번, 1번 순서로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고, 자, 이를 통해서 속도 상수는 반비례니까 2번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3번, 그리고 1번 순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뭐다? 활성화 에너지와 속도 상수는 어떻다? 서로 반비례하더라. 자, 예제 14.11 활성화 에너지 결정. 자, 이것은 이제 아레니우스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인데 설명이 조금 깁니다. 자, 먼저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 아레니우스식의 기본을 이용하는 겁니다. 기본 이용. 무슨 말이냐면, 자, lnK와 그리고 t분의 1. 자, 이때는 t가 온도의 단위가 절대 온도가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을 통해서 바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때 뭐가 나오지? 기울기. 기울기가 바로 뭐다? 바로 R분의 마이너스 2A라는 얘기죠. 이것을 통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응용편인데, 자, 자 이것은 ln K는 마이너스 R분의 2A 곱하기 T분의 1 플러스 ln A가 되겠죠. 이때 바로 속도 상수 K1, K2 그리고 온도 T1, T2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ln K1 마이너스 ln K2는 마이너스 R분의 2A 분의 T1분의 1 마이너스 T2분의 1이 되겠고, 이 값은, 자, R분의 2A는 2A의 T1, T2 곱의 T1 마이너스 T2가 됩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2A는 어떻게 되지? 2A는 ln K2분의 K1 곱하기 R 곱하기 T1 마이너스 T2분의 T1 곱하기 T2가 되겠죠.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 보다 이때 R 기체 상수는 에너지 단위이기 때문에 8.314 줄 퍼 몰 K를 써야 된다는 거. 알겠지? 에너지 단위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는 방식은 바로 아레니우스식을 응용해서 구할 거예요. 이때 실험 자료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료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정리한 식. 자, EA는 ln K2분의 K1 곱하기 R 곱하기 T1 마이너스 T2분의 T1 곱하기 T2가 되겠죠. 그러면 자, ln 자, 이때 얘가 1,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5.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의 per second분의 2.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per second 곱하기 이때 R 주의하라 그랬지? 8.314 줄 per 몰 K 곱하기 자 온도는 자 T1-T2니까 462.85 마이너스 472.05 K 분의 462.85 곱하기 400 요렇게 합시다. 472.05 K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K가 있고 여기도 K가 있으니까 단위 정리하면 세컨 소거되고 그 다음에 자 어떻게 K 소거되고 K 소거됐죠. 됐지? 자 그렇게 하면 1.4492 곱하기 10의 5성 줄 퍼 몰이 되더라. 그러면 이 숫자를 정리하면 하나 둘 세 자리 1.45 곱하기 10의 5성 줄 퍼 몰 또는 1kg로 바꾸면 1.45 곱하기 10의 제곱 kJ per 몰이 되죠. 자, 근데 교재를 한번 확인하도록 합시다. 교재는 160kJ per 몰이 되어 있다. 그렇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요. 자, 아리누스 식을 통한 활성화 에너지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험적인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내가 실험 자료를 1과 2를 이용하느냐 또는 1과 4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미묘하게 차이가 나더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 것을 이해하고 왜 값의 차이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제 14.12. 자, 분자도 중간체. 자, 오존이 O2로 변하는 과정은 두 개의 단일 단계 반응을 거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자, A, B, C. A. 이 메커니즘에서 각 단일 단계 반응의 분자도를 설명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먼저 분자도라는 말은 각 단일 단계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의 수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단계는 오존이 O2와 그 다음에 활성산소로 바뀌고 두 번째는 오존이 활성산소와 반응해서 산소로 바뀐다. 그지? 자, 그러면 얘는 바로 1분자 반응이 되어 있고 1분자 반응 그리고 얘는 2분자 반응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 보면 자, 반응물에는 없던 오존 산소 라디칼이 생성되었다가 다시 두 번째 반응에서 소모가 되더라.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중간체라고 하더라. 알겠지? 이때 중간체는 바로 여기서 뭐다? 산소 라디칼이 중간체가 되겠네요. 자, B. 전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쓰시오. 자, 전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각 단계 반응을 더해주면 되겠다. 그지? 자, O3G는 O2G 플러스 OG. 그리고 O3G 플러스 O의 G는 2O2의 G가 되더라. 그치? 그러면 이것을 서로 더하면 바로 활성산소인 O는 소거가 되겠고 2O3G는 3O2의 G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전체 반응이 되겠다. 이때 O가 뭐라고? 중간체다. 자, 예제 14.13. 자, 다음 반응이 하나의 단일 단계 반응이다. 자, 이 말은 바로 메커니즘이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속도 법칙은 균형 맞춤 반응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하지만 실험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고 이때 바로 메커니즘이 바로 실험적으로 결정된 화학식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속도 법칙을 바로 쓸 수 있더라. 자, 이것은 어떻게? 속도는 속도 상수 K에 H2 BR2라는
2차 반응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자, 그런데 실험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 것을 보면 바로 이때 속도는 K의 H2의 그 다음에 BR2의 2분의 1승이더라.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이 메커니즘은 하나의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얘는 실험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속도 법칙이더라.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알겠죠? 지금 우리가 H2 플러스 BR2가 2HBR이 된다는 단일 단계 반응의 메커니즘은 가정이라는 것. 자, 예제 14.14 다단계 메커니즘. 자, 다단계 메커니즘에서 속도 법칙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개념, 바로 속도 결정 단계, RDS. 속도 결정 단계. 자, 여러 단계 반응 중에서 가장 느린 단계가 전체 속도를 결정한다. 자, 그러면 이때 바로 뭐다? 바로 가장 느린 이 첫 번째 단계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속도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먼저 전체 반응식부터 한번 써봅시다. 자, N2O, G는 N2G 플러스 O, 그리고 N2O, G 플러스 O, G는 N2G 플러스 O2. 자, 얘를 대주면, 자, 이때 O, 얘가 뭐다? 중간체다. 그치? 그리고 이 식을 더하면 EN2O는 EN2 플러스 O2가 되겠네요. 이것이 바로 전체 반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반응의 속도 법칙은 뭐다? 가장 느린 단계가 결정하게 되겠고, 이때 이것이 RDS 단계다. 그지? 그치? 속도 결정 단계 RDS다. 그러면 이 단계 반응을 어떻게 속도 법칙에 바로 적용할 수 있더라. 자, 봅시다. 얘는 속도는 K의 N2O의 일성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자, 이때 K는 이제 우리가 전체 속도 상수니까 첫 번째 단계 반응이라 해서 K1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예제 14.15. 자, 이 문제는 이제 앞의 내용을 다시 문제로 낸 거네요. 보자. 자, 1단계는 빠르고 평형이고 2단계는 느리더라. 그러므로 속도 결정 단계는 바로 2단계가 되는데 이때 문제점이 하나 있지. 바로 이 물질이 뭐다? 중간체로서 불안정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개시 물질로 표현할 수 있더라는 얘기지. 그때 자, N2O2는 중간체로서 어떻다고? 불안정하다. 그래서 어떻게 개시 물질로 표현해야 되겠고, 이때 개시 물질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가정, 뭐다? 즉 1단계가 어떻게 평형 상태라는 것이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치? 1단계가 평형 상태다. 자, 그러면 속도는 자, 2단계 속도 상수가 K2의 N2O2의 BR2가 되겠고, 자, 얘를 어떻게 개시 물질로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속도 법칙을 적용해 보면 K1의 NO의 제곱은 K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인버스도 알겠지? 첫 번째 단계 반응의 인버스, 역반응에 대한 속도 상수이고, 어, N2O2가 됩니다. 자, 그래서 K-1승을 그냥 K 인버스라고 읽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N2O2로 정리합시다. 그러면 N2O2로 정리하면, 자, K 인버스 분의 K1의 NO의 제곱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 값을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도입하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속도는
자, K2 곱하기 K 인버스 분의 K1 그리고 NO의 제곱 그리고 BR 됐지? 그러면 이 전체를 우리가 속도상수 K라고 둡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K의 NO 제곱의 BR 1승으로서 바로 뭐다? 실험적 결과와 동일한 속도 법칙을 보여주더란 겁니다. 자, 이것으로 14장 모두 마칩니다.